미디어오늘 1170호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철훈 기자고요. 금준경 기자입니다. 일면은 역시나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이 가짜뉴스와 또 가짜뉴스를 둘러싼 그 규제 논의들과 관련한 기사인데 설문조사를 했죠. 네. 네. 저희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좀 과방의 간사시죠. 이분 의원실이랑 같이 설문을 기획하고 문항을 작성하고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실시를 해준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10명 중 7명이 이 네이버, 구글 등 가짜뉴스를 막는 노력이 부족하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답변을 했다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이제 인터넷 기업에 대한 조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을 말하고요.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이들 인터넷 기업에서 가짜 뉴스, 그러니까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고요. 충분하다고 응답하신 분은 18.6%에 그쳤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분이 69.4%에 달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냐,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43.7%가 그랬다라고 응답을 했고, 뒤이어서 잘 모르겠다는 35.8%, 그렇지 않다는 20.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가짜뉴스를 보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분들 중에 가짜뉴스를 접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반대로 가짜뉴스라고 하셨지만 그게 사실 가짜뉴스가 아니라 그냥 언론사의 오보나 마음에 안 드는 보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이거를 좀 정밀하게 논의를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시사점이 좀 있는 대목이고요. 제가 이런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게 그 취지 자체가 지금 가짜뉴스와 관련한 법 규제 논의가 되게 한창이고, 네. 엊그제 리얼미터에서는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해야 되겠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조사는 저는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질이 떨어지는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도 지상파 중앙광고도 비슷한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낼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지상파 중앙광고 찬성만 안 되면 무조건 반대라고 하실 거고, 근데 반면에 지상파 재원 현황과 중앙광고 도입했을 때 지상파의 약속들을 설명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규제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있고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서 규제의 역효과나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언급을 했다면 그런 응답이 안 나왔을 텐데, 좀 그런 답정너식의 여론조사는 좀 피하려고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사업자한테 자율적인 책무를 물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의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단순히 뭐 규제를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지금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유튜브와 구글은 한국과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사 검색을 구글에서 하시면 언론사의 신뢰도에 따라서 우선순위 배열을 해요. 여기서 말한 신뢰도는 첫 번째 화면에서.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신뢰도는 그 언론사에 뭐 기자가 얼마나 있고 그 언론사가 얼마나 자신의 회사를 설명하고 있고 기사의 퀄리티가 어떻고 이런 되게 다양한 지표를 학계와 언론계가 공동 개발해서 알고리즘에 반영을 하고 그거를 공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짜뉴스 퇴치에 2,500만 달러를 쓴다 그러고, 약간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 이 애매한 영상이 나왔을 때 그 사전 링크를 같이 보내주거나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이 지금 페이스북과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것만 봐도 이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맥락을 제공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가는데 지금 이런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만 차별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기업인이 미국에서 받는 압박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압박을 안 받고 있으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약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싱 당하는 네. 느낌인데. 그 예전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구글 코리아에 정보를 달라 요구했더니 우리한테 없다, 캘리포니아 본사에 가서 달라 그래라고. 그래서 실제로 캘리포니아 본사와 소송을 걸어야 되는 좀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는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외에 사업을 하면서 책임을 안 지려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전에 그 포르투갈에 갔다 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해외 언론인들이 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아주 많이 듣다 왔어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이제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하는 어떤 대응 방안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이들 해외 기업에 좀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나요, 이분들? 구글 코리아, 아, 네. 흔히 저희 속된 말로 페이스 코리아나 바지 사장이라는 농담을 많이 하는데 바지 사장만. 그 사장이 네. 2명씩 돈다는 얘기였어요. 어떤 분은 대표이사고 어떤 분은 사장이에요. 그래서 국감에 출석하는 용도로 쓰는 좀 바지 사장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몇 번 나왔는데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뭐 이전보다는 좀 낫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꼭 법 규제만 해결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야 될 길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의 네. 감시. 네. 사실 저희 미디어 비평지나 민원련 같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개선된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정치권에서도 법을 만드는 대신에 되게 공론회장으로 끌어내서 질의를 하고 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하면 될 것. 사실 예. 여기 보면 또 흥미로운 네. 결과가 네네. 그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네. 그 뉴스 이용자의 선호도에 맞춰서 네. 이제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직접 뉴스를 필터링하면 뉴스 배열이 편향될 수 있다. 여기에 68.1%나 동의를 했고 네. 개인 선호에 따른 맞춤형 뉴스 제공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59.6%가 모두에게 동일한 뉴스 제공이 낫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어떤 맥락인가요, 공 기자? 사실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게 이거를 하려고 실시를 했었거든요. 네이버 개편이 원래 오늘부터 이뤄지고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나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그랬는데 예. 난데없이 가짜 뉴스가 터지면서 지금 기사의 핵심이 좀 옮겨가긴 했는데 저희가 유익 있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건데 이제 사람이 기사를 편집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카카오와 포털 다음에서는 기계가 기사를 편집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보이는 메인 기사가 다르죠. 그렇더라고요. 그 네이버도 이번 달부터 그렇게 100% 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까를 다루려고 했는데 그 카카오 다음에서 하는 서비스가 루빅스인 거죠? 네, 루빅스라는 알고리즘이고 네이버는 에어스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그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바라보는 이 다음 배경화면이 네, 거의 비슷해요. 네, 기자들이 보는 기사들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미디어오늘 기사가 또 많이 뜨는 느낌도 네. 들고 예, 그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결과 그렇죠. 있는 거죠. 제 기사를 저는 제 기사가 뜨더라고요. 정확한 알고리즘이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뉴스 수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네.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 뉴스를 직접 필터링할 때 편향될 수 있다고 68.1%가 동의를 해주신 것과 네. 더불어서 예. 맞춤형 뉴스보다 맞춤형이 아닌 뉴스를 더 선호한다고 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나이트 재단이라는 곳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제가 인용해서 했던 건데 되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는 맞춤형으로 보는 걸 선호하시겠지만 뉴스는 그래도 그러면 좀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사실 이거를 설계할 때 의원실과 소통을 하면서 아니 개인 선호에 따른 맞춤형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냐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 될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사실 그 다음에 연계가 돼 있는 게 투명성이랑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털의 필터링을 믿지 못하고 포털에 이렇게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믿지 못하는 데는 지금 포털이 콘텐츠를 배열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 뉴스를 배열하는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23.2%에 그쳤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66.2%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좀 더 네이버는 물론 알고리즘을 검증받는 위원회를 만들고 보고서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더 설명해주고 뭔가 시청자위원회 같은 것도 알고리즘 분야에서 만들어서 검증을 받거나 견제를 받는 자율규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서 네.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전하 금준경 기자처럼 미디어오늘 기자들만 조선일보를 애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를 이제 감시 비평하는 것보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네. 대한 감시와 비평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영향력이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분들도 이 공세의 필봉을 이제 유튜브와 구글로 향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리즘 시대를 맞아서 이전과는 다른 견제, 비판 이런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모두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와 정치권 모두 좀 질적인 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